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재계는 경영의 족쇄가 될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죠. 여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반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직을 걸고 거부권 행사를 반대하겠다고 나서 조금 혼란스럽습니다. 상법 개정안 왜 이렇게 논란이 큰지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 상법 개정안 국회에 상정될 때부터 굉장히 시끄러웠는데 통과된 이후에도 더 논란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재개 반대. 정부 여당 조금 엇갈린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왜 어떤 내용이길래 이 상법 개정안이 문제가 되고 있는지 골자가 뭡니까 지금 이게? 본래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이사하고 회사 사이에는 계약 관계가 있기 때문에 네. 기존 상법에서는 이사는 회사에 대해서 충실 의무를 부담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회사에 대해서 충실하게 해야 된다. 예, 그런데 이번에 이제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보면 네. 이사는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를 위해서 충실 의무를 부담한다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요. 네.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지고 이번 법안을 보면 이사는 그 총주주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라 이런 내용도 함께 들어있습니다.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라. 예,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네. 주주라고 하는 단어, 그 다음에 총주주, 예. 전체 전체 주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 이게 법안 내용이 조금 명료하지 못하네요. 총주주는 뭐고 전체 주주는 뭐죠? 이 법안이 가지고 있는 맹점이 그 점입니다. 어. 뭔가 모호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모호하다 보게 되면 이것은 다툼이 생겨날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예. 그 다툼은 결과적으로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해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이런 이유로 인해 가지고 아무래도 분쟁이 좀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점을 재계가 예.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주주의 이익도 이사가 충실하게 보호를 해야 된다는 조항을 넣은 이유, 민주당이 넣은 이유는 이게 그동안 얘기했던 우리 한국 주식의 고질적인 저평가, 이걸 좀 해소해 보겠다 뭐 그런 거라면서요. 예, 그 점은 뭐 충분히 이해됩니다. 이해되는데. 예, 충분히 이해되는데 우리나라가 그 어떤 대륙법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 체계가 정합적인 이게 어떤 범위 내에서 이 제도를 들어오고 오면 저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네. 지금의 이 상법 개정안은 어떤 우리 그 사법 체계, 민법, 상법과 같은 이 사법 체계를 훼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 체계를 훼손한다. 예, 그런 점에서 굉장히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사는 회사와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회사로부터 월급을 받고 이사는 회사에 대해서 의무를 부담하는 이런 구조이고 주주는 회사에 대해서 투자 계획을 맺고 그 회사에다가 이제 주식을 사고 그 돈을 가지고 이제 회사를 굴리는 이런 구조인데요. 가만 생각해 보게 되면 주주하고 이사 사이에는 아무런 계약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의무를 다 해야 된다. 예, 그 점이 법을 하는 저로서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것이 저는 이 법안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맹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러네요. 이제 법 체계의 문제, 맹점을 먼저 말씀해 주셨고 그 내용으로 좀 들어가서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충실 의무를 이제 다 해야 된다 그러는데 주주도 제가 보기에는 주주라는 게 종류도 많잖아요. 최대 그렇습니다. 주주도 있고 소액 주주도 있고 단기 투자하는 주주도 있고 장기 투자자도 있고 외국 주주도 있고 헤지 펀드도 있을 텐데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다 충실 의무를 다 하죠? 그 점이 재계 측에서 우려하는 점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 주주가 있고 단기 주주가 있고 예. 또 공격하는 주주가 있고 방어하는 주주가 네. 있고 이렇게 된 경우에 과연 그러면 이사는 누구 쪽을 바라보고 행동을 해야 될지가 의사결정을 해야 되느냐. 예, 그 부분이 이 법안이 가지고 있는 큰 어려움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어떤 기업이 경영 의사결정을 하는데 5년, 10년 후에 큰 수익을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하는 자산 매입을 하는데
소액주주들이 보기에는 그것 때문에 당장 현금이 많이 나가서 주가가 떨어진다. 배당이 줄 수도 있고. 배달도. 그래서 주주 이사한테 너 지금 무슨 짓을 하느냐 이렇게 소송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때는 어떻게 되죠? 그럴 때 특별하게 이 법안에서는 이사를 보호하는 방어 장치가 없습니다. 이사 보호장 방하는 장치가 없다. 예. 그래서 제가 어느 세미나에서 예.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럴 때를 대비해서 이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회사 측에서 이사의 또 소송 비용이나 좀 지급해 주자. 소송 비용. 예. 주주한테 소송을 당했을 경우에 이사가. 예, 네. 그런 방법을 택하거나 아니면 이거 약간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요. 이제 이 주주가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을 때 네. 회사가 이사 편에 그걸 이제 소송 참가라고 합니다. 예. 소송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뭐 이런 식으로 제가 한번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게 되면 이사가 소송을 당했을 때 그 소송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소송 비용. 예, 그 소송 비용이 만만치 않는데 방어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도움을 받고 이런 과정인데 그런 과정에서 이사로서는 굉장히 피폐해지거나 어떤 재산적인 그 손해가 많이 생겨날 수 있다고 하고 생각이 듭니다. 예. 소송 비용도 그렇지만 이사가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했을 경우에 주주의 소송이 들어오면 조금 소송으로부터 책임을 벗어날 수 있는 면책 같은 게 만약에 있다면 어떨까요? 면책의 어떤 제도를 만드는 것 자체는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과연 그 면책을 하는 것이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지. 국민적 공감대. 지금 현재 이 상법 개정안만 가지고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개정안을 약간 어떤 효력을 줄이거나 아니면 약간 어떤 문제점을 드러내는 것이 이제 면책 제도를 도입하는 것인데. 면책 조항을 넣는 것은 그렇군요. 예, 그런 점에서 지금 당장은 제가 봤을 때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기업들은 이번 상법 개정안이 이제 만약에 시행이 되면 현재 시행은 1년 후로 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주주로부터 소송이 늘어날 거다. 소송이 남발된다. 그래서 의사결정이 늦어진다. 예. 기업 경쟁이 떨어진다. 예. 이런 우려는 좀 합리적이고 정말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다만 뭐 한 주, 두 주를 가지고 있는 주주 입장에서는 법원을 가거나 네. 뭐 변호사를 이렇게 조력을 받거나 이런 것 자체가 굉장히 번거롭고 비용이 들기 때문에 네. 그다지 빈도수가 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많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행동주의 펀드라든가 행동주의 펀드라. 다른 기관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예전보다는 훨씬 더 소송하기가 쉬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요. 그런 걱정들이 있다. 그런데 이제 상법 개정안을 야당이 통과시킨 이후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한국 주식의 고질적인 저평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거다. 그러면서 뭐 외국인 투자자들도 많이 올 거다. 혹시 그렇게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시행이 된다면? 저는 생각이 좀 다른데요. 왜냐하면 상법 개정만 가지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면 저도 뭐 수백 번에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궁극적으로 기업의 주가라고 하는 것은 펀더멘털이 중요한 것이고 또 지금과 같은 뭐 어떤 여러 가지 관세 전쟁 이런 것들이 없어져야지만 완화돼야지만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라 보여지기 때문에 단순히 상법 개정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어떤 주된 원인이라고 하는 멍해를 쓰는 것 자체는 저는 좀 약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만든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고 주가를 올리는 게 뭐 상법 개정 하나만으로 될 일은 아니다. 기업의 펀더멘털, 기업의 이익을 잘 낼 수 있는 그런 게 좀 있어야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을 통과시킨 데에는 또 우리나라 대주주들의 뭔가 불합리한 소액주주들을 좀 등한시한 결정. 예를 들면 물적 분할을 통해서 알짜 기업을 중복 상장시킨다든지 뭐 여러 가지 또는 합병 비율을 소액주들에게 조금 불리하게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좀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조금 막아보자 하는 그런 요청도 좀 많이 있습니다. 주주들한테는. 네, 그 점도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 점을 뭐에 대해서 여당하고 정부 측에서 내건 이제 안이 자본시장법 개정안입니다. 자본시장법 개정. 예.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상법 개정안도 있고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있었지만 네. 어제 국회를 통과한 것이 상법 개정안이었는데요. 네. 상법 개정안은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주식회사에 다 적용될 수 있는 것이고, 근데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상장회사에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예. 100만 개가 넘는 이 상법 개정안, 예. 그다음에 2천 몇백 개가 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예. 이거 둘 중에서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제 통과된 것은 상법 개정안이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은 네. 이런 그 상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소송이 제기된다라고 하더라도 기업 규모가 큰 상장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법무팀이 있고 해서 그렇죠. 예, 대응을 할 수 대응할 수 있는데. 있는 여지는 좀 있습니다. 그게 예. 완벽하게 대응할지 안 할지는 또 별개의 문제인데요. 이에 반해서 이 법무팀을 꾸리지 못하는 또 외부의 조력을 받기에는 재정 상태가 열악한 중소기업이라든가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황에 놓이지 않을까. 이 점 또한 걱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좀 해소하거나 뭔가 대주주들의 소액주주들 이익을 보호하려면 상장 회사를 대상으로 그나마 출발하는 게 좋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우리가 주식회사 전부를 대상으로 그 100만 개가 넘어요. 이 100만 개 넘어서 130만 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중소기업들을 굉장히 중소법인들 좀 걱정하겠네요, 이 법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통과를 시켰는데, 그러니까 여당에서는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를 요청했는데, 제가 좀 특이하게 생각하는 게 금융감독원장이에요. 이복현. 이분 검사 출신인데, 이분은 대통령 거부권을 직을 걸고 반대한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뭐 정부의 금융감독원도 물론 감독기구 좀 독립적인 기구이지만 정부 기구나 비슷한데 어떻게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제가 뭐 국가기관에서의 장이 하신 말씀에 대해 가지고 제가 어떻게 평가하기에는 약간 위치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긴 듭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 상법은 법무부 소관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 점에서 약간 좀 다른 시각에서 바라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한편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시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법무부가 상법을 개정할 때는 저도 여러 번 상법 개정을 위한 위원회에 소속을 했었는데, 네. 근데 전문가들 모아가지고 수없는 토론과 논증 끝에 법안을 만들게 되는데 이번 것은 좀 그러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점에서 예, 좀 약간 논란 예전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긴 듭니다. 네, 금감독원장은 이제 아무래도 주주 가치를 높이기 위한 그 상법의 취지에 공감하기 때문에 그나마 어렵게 고쳤으니까 그대로 좀 시행이 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예. 여당은 이제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거든요. 네. 만약에 이 거부권 행사라도 해서 이 법안을 조금 무력화시켜야 된다. 혹시 교수님 그렇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 이대로 예. 시행되면 안 된다. 예, 굉장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법무부에서 법안을 만들 때 굉장히 많은 토론을 통해 가지고 했는데. 정치하게 법 체계의 어떤 정합성을 고려하면서 법안을 내는데 이번 것은 좀 그런 과정이 약간 뛰어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 상법 개정안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면 그 이후에 뭔가 주주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어떤 다른 대책 장치는 뭐 자본시장법에서 뭐 여러 가지 좀 보완을 하면 되는 겁니까? 지금 당장에서는 소액 주주를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많은 여론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상법 개정안이 만약에 거부되게 되면 그 다음 단계로서 자본시장법을 국회의 논의 대상으로 정식 올리는 것도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으로. 예. 자, 저희가 이제 이사들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이 상법 개정을 논의했는데 상법 개정안에 보니까 이런 내용도 있어요. 상장사의 전자주주청의 도입을 의무화한다. 자, 의무화를 시킨다는데 왜 전자주총을 의무화한다고 이런 야당에서는 이걸 넣었을까요? 만약에 주주총회에 참석을 하려면 버스를 타고 나가가지고 뭐 갔다가 또 들어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비용이 들고 노력이 들다 보니까 그 비용과 노력을 줄이기 위해서 모바일 또는 인터넷으로 접속할 수 있는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함에 따라서 어떤 전자주주총회에 참석이 쉬워지니까 주주들의 의사 반영이 좀 더 수월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점에서 전자주주총회 제도가
네,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조치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전자주주총회의 도입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입은 필요한데 예, 의무화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논란이 있나요? 의무적으로 하면? 중소기업의 같은 경우에는 이 전자주주총회를 하기에는 주주수가 많지 않은 경우도 있고요. 그런 점도 우리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 상법 개정안을 보게 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경우에만 전자주주총회를 의무화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전자주주총회 의무화인데 이 전제는 뭐냐면 현장에서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동시에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것을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네. 두 가지를 다 해야 된다는 두 거거든요. 개를 다 해야 되는군요. 예.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하고 전자주총도 예, 동시에 하고. 두 개 다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약간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예전과 같은 팬데믹이 다시 벌어지는 경우에는 예. 현장 주주총회를 못합니다. 못하게 못하죠. 갈 것 같거든요. 예. 그럴 경우에는 전자주주총회만 개최를 해야 되는데 현행법은 그런 경우에 관해 가지고 이번에 통과된 법은? 개정안에 보면 그런 경우에 관해 가지고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팬데믹 상황이 다시 오더라도 현장하고 전자주주총회를 병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예. 이렇게 보여진다는 점이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작년 말 현재 보니까 삼성전자의 주주 수가 예. 500만 명이 500만 넘는 명. 것으로 되어 그래요. 있는데요. 만약에 이 500만 명이 동시에 모바일을 접속하게 되면 네. 이것을 감당해낼 만한 플랫폼이라든가 이런 네. 것들이 아마 찾기가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법안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만약에 또 접속을 했는데 제대로 접속을 못 해가지고 못했다. 투표를 못 할 경우에 의사표시를 못했다.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에 관해 가지고 예.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네, 그러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자, 이번 통과된 상법 개정안이 주주의 이제 충실 의무 조항이 대해서도 하는 이런 문제도 법적으로 좀 문제가 있고 전자투표 의무화도 문제가 있고 뭔가 이게 갈등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 같아요. 앞으로 좀 논쟁이 더 될 것 같네요.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법 개정안 관련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